당은 당의 입장, 국회는 국회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통치 아젠다에 그냥 그대로 매몰돼 버리는 것 같거든요. 선거 처음이라고요? 네. 진짜 정말로 선거 처음 하시는 건데 무엇을 상상하지? 그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선거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선거를 막 몇 번씩 계속 나왔던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계속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진짜 선거를 왜 나오는 거냐? 라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변 분들하고 우리 지역 당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가자. 신인이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기로 했던 것은 그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되게 잘못됐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됐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나쁜 악이라고 이렇게 프레이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그런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대중을 동원해서 그걸 공격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유사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보면 좀 많이 알아보세요? 다른 일단 신입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이나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러니까 아, 검사내전 쓴 그 검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젊은 층 거의 다 알아보시는 것 같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사표를 쓰고 나왔을 때 그때랑 아니면은 입당을 했을 때 막 사기꾼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되게 좀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막 물어봐요. 후보님은 마스크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참 들었었을 때, 아,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와닿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틀치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막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중국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마스크를 못 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정말 화가 나고, 마스크 문제라는 게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고 있죠. 네, 20대 국회를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한 20, 30년 동안 만들어왔던 우리 민주주의의 문화나 풍토가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린 시기였고, 사실상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에 완전히 매몰돼 버리는 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으로서 목소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의도에서 소문이 그거잖아요. 청와대 출장소, 여의도 출장소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은 당의 입장, 국회는 국회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나 뭐 국회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통치 아젠다에 그냥 그대로 매몰돼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들어가는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는 정말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불법이야 합법이야를 떠나서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뭔가 대화와 타협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 우리의 지도자가 이걸 주장을 했으니까 그걸 반대하는 놈은 다 나쁜 놈이야, 다 적이야, 다 적폐고 다 친일파야, 이런 구조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간 거죠. 그런 거에서 저는 사실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조금 손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
일단 선거법은 이번 게 끝나고 나면은 여야 간에 다 고백성사하고 바꿀 거예요. 하지만 잘못은 인정을 안 하면서 일단 바꿀 것 같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그대로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 봐라 국민들이 이거 오케이 했지 않냐라고 해서 그거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라임이나 뭐 신라젠 수사나 이런 것들에서 살아있는 지금 권력층이 관계돼 있으면 그 사건을 공수처로 빼돌려서 수사를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마지막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안이 있어요. 그 정도로는 수정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당선 가능성 얼마 보세요? 60%?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중도층이 많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실망하고 있는 층이 엄청 두터워졌는데, 그 층이 과연 미래통합당에 표를 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오만할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무능하다는 게 지금 또 드러나고 있어서, 오만한 데다 무능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60% 정도는, 중도로 가는 분들 중에 60% 정도는 우리를 지지하고 나머지는 크게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이리저리 따져보면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유권자들한테 좀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부당하게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나 핍박,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못하도록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분야에서 권력기관의 약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수 정치인이 나서서 정보경찰을 개혁을 합시다, 검찰을 개혁합시다, 이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실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초당파적인 그런 협력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미래는 결국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미래에는 권력자들이 함부로 권력기관을 남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